자, 이제 그러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주의에 관한 법률.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도 좀 법 조문을 보시면은 그 제목을 보시면은 눈에 좀 보이죠? 뭐를 위한 법인 거냐? 남녀 간의 평등을 위한 거다. 이게 보입니다. 옛날엔 이렇게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덧붙인 거죠. 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법의 핵심은 이것뿐만 아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겠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네 보이는 겁니다. 차별을 하지 마라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하고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네. 눈에 보이는 거죠. 큰 축이 두 가지인 겁니다. 차별 금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 첫 번째 차별입니다. 차별. 그게 차별을 금지하는 거니까 차별의 내용이 뭔지 봐야겠죠. 그럼 차별의 내용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가 차별은 크게 학문적으로는 두 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직접 차별이고요. 하나가 간접 차별입니다. 자, 이 법에서는 둘 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접 차별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직접 차별은 대놓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로,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간접 차별은 뭔가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거에 이게 KT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전화교환 직종. 자, 전화교환 직종에 대해서 정년 차별했습니다. 정년을 이제 다른 분들은 뭐 53세인데 이분만 과거예요. 그분들만 40세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는 아니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다.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종에 따른 이유가 있는 차별인 거니까 이거는 이제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전화 교환 직종을 잘 보자 이거죠. 봤더니 이 직종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여성이다 거의. 여성이 한 95%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여성을 차별한 거다. 그렇게 해서 다른 말로 저희들이 결과의 차별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 업종에 들어갈 분들은 별로 크지 않고 사실상 이 직종은 여성에 대한 전용 직종이었다. 여성에 대한 직종인 거죠, 이게. 그걸 인정해서 간접차별도 차별인 거다. 이걸 인정했거든요. 이 법에서도 간접차별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차별.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함정이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을 다르게 했다. 자, 그런데 가로 열고 보시면 그게 간접차별이에요. 사실상 차별로 안 보여요, 이게. 하지만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서 현저해졌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 조건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차별로 보겠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이 법에서는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다 금지하고 있는 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불리한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차별은 이 법 위반으로 안 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다가 있습니다. 자, 직무의 성격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이 경우에는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성만이 있는 어떤 사업장이다. 여성만이 있어야 되는 사업장이다. 남성만이 있어야 되는 사업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하는데요. 여성에 대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죠. 임신 기간 동안에. 그럼 차별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이래서 이거 보호하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다가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논쟁이 심하죠. 이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거 중가 하면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라는 것은 이미 이게 현존하는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특정한 성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른 성은 차별보다 더 높이 있어요. 그러면 이 특정 성에 대한 이미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대해 줍니다. 우대해줘요. 이 우대를 차별로 보지 않겠다. 이게 이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미 현존하는 차별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우대 조치, 이건 이 법으로 금지하지 않겠습니다. 만들어 둔 거죠. 그게 3호에나 3호에 3호로 보시면 적극적인 고용에 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 이런 경우는 허용하겠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법에서는 차별의 가장 이제 안 좋은 유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희롱도요, 차별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문제로 보는 거죠. 일종의 이제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 그 중에 대표 유형이 차별이에요. 성희롱입니다.
그럼 성희롱이 뭔지는 한번 좀 이따 보겠지만 다시 보게 되면 사업주가 주체가 되고요. 상급자가 주체가 되고요. 근로자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 근로자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뭐가 이용돼야 되는 거냐?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돼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의 지위나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성희롱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희롱을 조금 다른 식으로 요약하게 되면은 이게 환경형 성희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건형 성희롱이 있어요. 자, 조건형은 조건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특정한 이제 성적인 요구를 하고 그거를 만약에 안 따르면은 내가 해고할 거야. 조건을 붙인 거죠. 뭐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안마 안 해주면 당신 승진 안 시킬 거야. 그 안마 안 해주면 이제 승진 안 되는 거죠. 이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건을 붙인 거죠. 자, 이런 식의 성희롱도 있고요. 어떤 유형은 그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적인 운동 때문에 굴욕감이나 해묵감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성희롱인 거죠. 그래서 조건을 붙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 때문에 성적 운동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게 환경형 성희롱을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성적 운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이게 조건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따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승진시키지 않겠다. 해고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 그 8년 아니지만요. 뭐 올라간 사건들 보면요. 희한한 것도 많아요. 되게. 너무 민망한 것도 많고요. 참 문제가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사업입니다. 근로자. 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하고 정의가 다릅니다. 이게. 웬만한 법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화 사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만약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통일화시키면은 채용되기 전에 차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만약에 채용할 때 용모도 안정한 남성관, 용모도 안정한 여성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 채용되기 전 단계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근로자인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근로자의 범위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자, 옆에 한번 485쪽에 9번 문장 풀어볼까요? 10번 문제하고 같이 풀어보세요. 9번, 10번 문제. 그런 것들입니다. 잘 나와요. 예,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의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이에요. 이건 5인 이상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이 이 법은 적용한다. 이해하시고, 단지 뭐 동거에 신청만 하면 사업장, 가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장은 동일하게 두게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중에 또 한 가지가 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게 재량이냐, 뭐냐, 이거 잘 나오죠, 그것도. 아까는 또 노력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 형태로. 주체와 이런 재량, 뭐 이것들을 많이 꼬아내요, 이게요. 1차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지저분한 문제도 납니다, 이게. 뭐 약간 꼬아내서. 마찬가지로 12번 문제를 보시면은 485쪽에 12번 문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모순이죠, 그죠?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겠죠, 그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으면 정기적인 게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에 모순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그런 식의 약간 문제 함정을 팔 때가 있습니다. 자, 486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항상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죠? 무엇에 대한? 다 들어가요. 첫 번째, 모집 채용. 중요하죠? 모집과 채용 단계부터도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에도 차별을 금지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은 고용 단계에서의 이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고용하는 단계의 차별은 아직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고용 단계부터 차별을 막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중요한 그 표현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자, 그리고 잘 나오는 것이 세 번째 문단.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 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기 싫어요. 그래서 아예 사업을 분리시킨 거죠. 분리시켜가지고 요 사업장은 여성, 요 사업장은 남성 그렇게 해서 요 사업장에 임금을 적게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동일한 사로 봐가지고 임금차별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낸 겁니다. 임금차별의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 사업이 있다 했더니 동일한 사업을 보겠다. 당연한 건데 입증하기 쉽지 않은 거죠. 입증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복리후생 금지합니다. 차별금지. 네 번째, 교육, 배치, 승진 당연히 남녀 차별을 금지합니다. 다섯 번째, 정년, 퇴직, 해고도 당연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뭐 혼인, 임신, 출산 이걸 이유로 해서 근로기간을 체결했다?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아직 문화가 좀 살아있어요. 문화가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면 뭐 약간 눈치를 줘가지고 보내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아직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살아있긴 한데 당연히 법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뭐 이런 문화들이 좀 사라져야겠죠, 그죠? 자, 양가로번에 이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차별의 가장 이제 안 좋은 유형 중에 하나가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자, 이것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하는 거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주가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상급자 할 수도 있고요. 동료 근로자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성희롱이고요. 자, 그러면 성희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요. 판례 2번입니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희롱은 형사처벌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사업주가 징계하는 구조거든요. 그때 원래 형사처벌학에서는 내가 이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되는 구조입니다. 과실일범이 아닌 경우에는. 근데 성희롱은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만졌어, 이렇게. 근데 물어보니까,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난 그냥 뭐 이 사람이 내 딸 같아서 뭐 했다. 우리 딸도 싫어요, 그거 별로. 만지는 거. 근데 딸 같아서 만졌다. 나 의도가 없었어. 그러니까 성희롱이 아닌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이 고의성, 의도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해자의 어떤 고의, 의도,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 하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굴욕감을 느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약간은 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굴욕감을 느꼈다고? 그럼 이게 성희롱이라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약간 보완을 해갑니다. 최근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감정을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합리적이란 말을 붙여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 그러니까 나도 그런 감정을 느꼈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다.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되고 누구라도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을 느꼈을 거야. 합리적으로.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을 치우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꼈을 거다. 그걸 보충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충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변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주관적 감정 보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 다른 사람도 보는 거야, 이게. 이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거야. 그걸 보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게 판례 2번입니다. 자,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합리적인 누구라도 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행위 상대방도 느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이 사람도 느낀 거다. 이런 경우에 성희롱이 된다. 이런 구조가 우리 판례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성희롱을 너무 반복을 했어. 너무 심하게 한 거죠. 이 경우에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하다. 너무 사회 통념상 요인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성희롱을 한다면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요. 이 피해자의 관점이에요. 피해자 관점. 내 고의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겠죠. 그죠? 감정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돼요. 자, 이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은 성희롱적인 그런 게 된다. 감정이 안 좋다. 이걸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분들 이게 엄청나게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언제요? 488쪽에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되고 이게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위탁 교육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파견 근로자가 있어요. 그때 누가 해야 될까요? 사용사업주가 해야 됩니다. 이 교육을. 왜냐하면 교육을 이제 사용사업주 사업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로를 사용사업주가 해야 되고요. 자, 누가 받아야 될까요? 사업주도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사업주 및 근로자가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 뭐 위탁 내용이 있긴 한데 이걸 이제 직접 하지 않고 맡길 때가 있거든요. 맡길 때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사를 한 명 이상 둬야 되고요. 그 지정 강사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의 내용은 거의 유사해요. 이 괴롭힘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자, 누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이게. 자, 이런 성희롱이나 괴롭힘 같은 것들은 이 피해자의 어떤 굴욕감이 크다 보니까 본인이 신고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신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두 번째, 신고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 어떻게 해요? 재량일까요? 아니요, 의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케이스는 재량 조항을 안 만들어놔요. 일반적으로. 거의 의무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번. 자,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성적인 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2차 이제 가해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조사 기간 동안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에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 조사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의무는 분리 조치입니다.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그게 3번이죠. 그럼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가지고 분리시키든지 아니면 휴가를 명령을 해서 분리를 시키든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때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이제 확인됐어요. 확인됐다. 확인하게 되면 이게 성희롱 맞은 겁니다. 맞는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자, 가해자에 대한 이제 징계 조치를 취하겠죠. 피해 근로자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보호 조치 혹은 분리 조치. 자, 분리를 시키거나 또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추가된 게 아까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거기에다가 배치 전환까지 추가됐습니다. 자, 이게 확인되면은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은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니죠. 하여야 한다. 가해 근로자는요,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근무장소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요거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희롱 신고했다고 해서 당연히 뭐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겠죠. 6번입니다. 자, 이거 신고했다고 해서 혹은 피해 근로자에게 이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뭐 해고하거나 뭐 이제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특징은 과태료가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과태료 조항입니다. 이것들은 질이 안 좋은 범죄로 봅니다. 이게 나머지는 과태료로 끝낼 수 있겠지만 이 정도가 되게 되면 너 상당히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처벌하겠다. 처벌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사 과정 중에 비밀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밀 누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모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성희롱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혹은 관계기관이 요청을 했어요. 이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외가 되는 거죠. 그 경우를 빼고서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는 우리 사업장 내에 가해자가 있는 건데 이 고객이 성희롱할 때가 있어요. 고객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게? 고객을 징계할 거냐? 징계 못 하는 거죠. 우리 근로자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에 대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법상의 뭐 형법이라든지 이걸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고객 성희롱 때문에 힘들다. 요 근로자를 보호해야겠죠. 그죠? 그 보호장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게 489쪽에 맨 밑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입니다. 자, 고객이 자꾸만 이제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겠어요. 이런 경우에 근로자는 힘들어요. 그죠? 고충 해소를 요청합니다. 고객이 자꾸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제 고객이 이제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더니 아니 고객은 왕인데 잘 해야지 이러면서 이번에 대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역시 과태료 조항이 들어가요. 자, 그 밖에 그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두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시간이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건 끝내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일가정 양립인데 요걸 보기 전에 이제 가운데 모성보호에 대한 파트가 하나 나옵니다. 모성보호. 자, 그게 491쪽이에요. 491쪽. 뭐 1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1번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출산 휴가 같은 거 하게 되면 출산 휴가가 90일이잖아요. 90일인데 원래 60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이제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해줘요. 무급이 원칙이죠. 이거는 급여를 지원해주는 구조고. 그런데 요게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요것도 지원해 주거든요. 정부가 이게 고용보험에서 이걸 지원해 줘요. 그러면 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 범위 안에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될 급여에서 면제를 시켜줍니다. 이제 지원 받은 것만큼 빼주는 거죠.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이제 200만 원 줘야 된다. 근데 지원되는 게 뭐 140이 다른 경우에는 60만 지급하더라도 사업주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1번이죠. 자, 지급된 출산 휴가 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이제 부인이 아니고 남편이 출산휴가 쓰는 게 가능합니다. 얼마까지요? 좀 늘었죠. 10일로. 과거에는 5일이었습니다. 이제 10일로 늘었어요. 그리고 유급일까요? 예, 다 유급이에요. 10일 전체를 유급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 청구하셔야 돼요.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90일까지 청구하셔야 돼요. 자, 1회 한정해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쓰고 하는 게 가능하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난임치료휴가도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입니다. 연간 3일 이내. 전체가 유급은 아니고 최초 하루를 유급으로 인정해 줍니다. 뭐 가끔씩 이제 남자 여자 다 가능합니까? 네, 다 가능해요. 여자도 쓸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자, 난임치료휴가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일가정 양립지원. 요 제도를 이제 만들었고 꽤 최근에 많아졌죠.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만들어낸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일가정 양립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좀 많이 낳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출산을 높이겠다 이런 거 준 건데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아주 심각한 구조긴 합니다. 이게 뭐 개인의 선택이 문제긴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출산율의 문제가 아주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의 핵심은 이제 육아휴직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육아휴직.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양립을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육아휴직. 자, 그럼 육아휴직을 누가 쓸 수 있는 거냐, 그죠? 신청권자. 자,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출산한 다음에 육아휴직이 됐습니다. 근데 바뀐 그 법 중에 하나가 임신 중의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걸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자, 요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면 허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것들도 대부분 다 의무조항이에요. 이걸 재량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허용해야 되고요. 자, 배우자, 남자 근로자도 할 수 있는 거냐?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둘 다 이제 최근에 일가정 양립지원의 가장 중요한 그런 뭐랄까요. 철학은 남녀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양육을 하는 것을. 그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쪽에 있으면 한쪽을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분들. 이 분들은 이제 청구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짧다 이겁니다. 그래서 6개월 안 되는 분들은 육아휴직 적용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나머지 시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간은요, 1년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자, 보호해야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아니, 무슨 육아휴직 그러면서 해고를 했다.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해고 금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그죠? 해고 금지 기간이 있어요. 요 시기는 절대 해고할 수 없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에서 2개.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의 부상 때문에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그 다음에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에요, 육아휴직 기간. 자,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를 금지합니다, 이게. 자, 해고 금지 기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그때는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복직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업무에 복직을 시키거나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는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제외 조항 중에 하나가 기간제 근로자가 그 다음에 밑에는 파견 근로자가 자 이런 경우 나옵니다. 아까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이 된다. 간주가 됐죠. 그죠? 무기계약으로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시 파견을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직접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간 속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맞긴 하지만 이 기간 속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기간제 근로자로 1년을 근무했어요. 1년 근무했고, 또 1년을 육아직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년을 근무하셨어요. 그만두겠습니다. 뭐가 될까요? 요건 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냥. 아니, 노무사님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분이 무계약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계약 되는 2년의 기간 속에는 얘를 뺍니다. 얘를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계약 되는 기간 속에는 2년만 근무하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것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주가 육아직을 좀 꺼려할 거다, 이게. 그런 게 좀 깔려있습니다. 현실적인 이해가 깔려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파견근로자도 2년을 초과하면 고용해야 되는데, 그 2년 기간 속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를 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아직은,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무급이에요. 근데 고용본부에서 육아직 급여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요거 말고요. 또 제도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1년 안에 휴직을 쓰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이 두 가지를 버무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육아휴직 1년 이내,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아니고, 단축해서, 난 짧게 근무하겠다. 짧게 근무하는 단축. 요걸 1년 이내. 그렇게 이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1년, 육아 근로시간 단축 1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청하게 되면 허용해야 됩니다. 허용해야 되고요. 493쪽에 허용해야 된다. 물론 이제 무조건 허용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도저히 이분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이 대체력 요청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 단축해가지고는 정상 사분용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허용을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만약에 허용 안 할 때는 그 사유가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고, 뭐 다른 게 있는지 협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단축은요, 몇 시간까지 할까요?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그러니까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은요,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죠. 다만, 육아직을 신청하시는 근로자가 육아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1년 이내인데요. 만약에 이분이 육아직을 6개월 썼어요, 6개월을요. 그러면 이 단축이 1년 6개월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쓸 수 있는데 안 쓴 기간이 있는 거예요, 육아직을. 그러면 요 기간까지 포함해가지고 단축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썼다고 해서 역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끝나면은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단축했잖아요, 그죠?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데 요 기간 동안에 근로조건 어떻게 할 거냐, 근로조건. 요건 원칙은 비례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시간만큼 이제 깎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 시간만큼은 비례적으로 보호해주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거기에 493쪽에 맨 밑에 표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는 경우. 그게 원칙이고요. 그거 빼고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마라. 이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근로조건은 이제 서면으로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장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요. 단축하게 되면은 연장근로 요구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12시간까지. 만약에 30시간으로 단축 합의했으면은 30 더하기 12까지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때만 12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은 이미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근데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없다 보니까 여기서 제외시킨 거죠. 제외시켜야겠죠, 그죠? 만약에 쭉 근무했는데 요 기간이 한 달이 단축 기간이에요. 단축. 임금이 다운됩니다. 다운되니까 요 기간 빼고 남아있는 두 달을 가지고서 산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육아휴직 분할 사용입니다. 육아휴직은 과거에 1회만 분할 사용 가능했어요. 이제는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2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육아휴직 한 6개월 썼다가 복귀해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또 이제 한 6개월 썼다가 이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뭐 예를 들면 6개월 썼다가 다시 복귀하셨다가 다시 한 3개월 썼다가 다시 복귀하셨다가 다시 3개월 쓰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육아휴직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도 이게 아직 출산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2회 기간 속에 고육아휴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제외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은 횟수 제한이 없고요.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이것들은 한 번 할 때마다 한 3개월 이상은 돼야지만 쓸 수 있지. 나는 한 달 단축했다가 다시 한 달 근무했다가 다시 한 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가족 돌봄에 대한 게 나옵니다. 가족 돌봄.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여기가 나오고요. 자,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나오고, 이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나와요. 자꾸 이제 일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이게. 나쁘진 않아요. 뭐 좋은 제도긴 한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가 휴직이에요, 휴직. 자, 휴직은, 질병, 사고, 노령입니다. 누가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과거에는 이게 그 손자녀하고요, 조부모를 뺐거든요. 이제는 조부모도 포함시키고요, 손자녀도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직계가 있다는 경우에는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손자를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조부모와 손자녀 같은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이에요. 이때는 내가 이분들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합니다.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해야 돼요. 근데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자, 당신 아니고서는 대체력 수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용센터 가가지고 사람 구하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가게 되면 정상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만약에 조부모의 직계 비속이 있어요. 혹은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직은 길거든요, 이게요. 이게 연간 최장 90일이고요.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30일 이상 해야 됩니다. 1회 할 때마다 30일 이상. 너무 긴 거죠. 너무 긴 건 그렇다. 근데 난 휴가 쓰겠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하루 단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연간 최장 10일이고요. 1단위 사용입니다. 1단위 사용. 요거는 이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보기 위해서 휴가 쓰는 것도 이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495쪽 맨 위입니다. 맨 위에. 근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했어요. 휴가는요. 아까 휴직은 질병, 사고, 노령이었죠. 네 번째 줄. 또는 자녀의 양육이 포함시켜요. 자녀 양육. 휴가는 자녀 양육으로 휴가 신청하는 것도 허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자녀들이 이제 소풍 간다 이때 부모가 하루 빼가지고 휴가 가는 거 이것도 뭐 허용한다 이런 구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용기간은 돌봄 휴직을 할 때는 연간 최장 90일이고요.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1회에 30일 이상 써야 되고요. 돌봄 휴가는 이제 1단위 사용입니다.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연간 최장 10일. 휴가는 휴직에 포함됩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제외시킵니다. 똑같아요, 구조가. 근속기간이지만 평균임금은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것이 이제 휴직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고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간 단축을 이제 허용해야 돼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하고. 질병, 사고, 노령. 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아픈 것도 허용돼요. 자기의 질병, 사고. 이런 경우도 이제 허용되고요. 세 번째,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게 한 경우도 허용됩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경우. 네 번째,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학업을 위한 경우. 이 경우도 이제 허용해야 됩니다. 단축을. 물론 마찬가지로 대체력 수행이 불가능하다. 정상사업 운영이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 아까 약간 달라요. 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5시간, 35시간이었죠. 여기서는 15시간, 30시간입니다. 약간 달라요. 15시간, 30시간 이내로 단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요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1년 이내. 그러니까 시간 단축은 이제 자기를 돌보기 위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거, 자기를 돌보고, 자기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거,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하기 위한 것, 네 번째가 학업을 위한 거.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머지 것들은 1년 이내로 이제 단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어요. 2년까지. 자, 1년 더하기 2년의 구조까지 연장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학업을 위한 경우는요. 이게 3년 너무 길죠, 그러죠? 이건 1년으로 끝납니다, 그냥.
연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머지 것들은 1년 더하기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하급을 위한 경우는 1년 이내로 끝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호는 뭐 유사한 거니까 해고해서는 안 되고, 뭐 복귀할 때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같은 업무에 복귀를 시켜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단축이니까 연장근로 요구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문단. 하지만 근로자가 명시로 청구하게 되면은 한 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명시로 청구가 있으면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추가됐어요. 뭐 중요한 게 많이 추가됐네, 그죠? 이게 497쪽에 양가로 3번입니다. 원래 이게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 성차별 사건, 이게 있게 되면은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 간장이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여러분들이 노동위원회 아까 봤던 대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혹은 뭐 차별시정, 이런 건 들어가는데,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이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차별 사건들, 요거는 관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가됐어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 구조는 아까 봤지만, 그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이랑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희롱 발생됐다, 혹은 이제 성차별이 있다,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이거를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뭐 똑같으니까 그 내용은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남녀고용평등상의 성희롱, 성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이제 한번 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3쪽에 오셔가지고요. 502쪽을 보죠. 503쪽 올해 거는 좀 쉬웠으니까 502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이제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서 기출을 많이 푸시면은 좀 눈에 좀 익어지실 거예요, 이게요. 자, 첫 번째 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맞죠? 그 다음에 원래는 허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연장근로 안 되지만, 명시로 청구하게 되면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 가능하다. 네 번째로 같은 업무라든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는 복귀를 시켜야 된다. 다섯 번째로, 예,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을 산정할 때는 제외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